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객체 결합률 낮추는 코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A라고 하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둘의 클래스 사이가 부품 관계로서 아주 결합력이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의 코드는 사실 인터페이스가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얘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구현하게 되어 있는데, 얘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쪽에서는 얘가 없으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얘가 없더라도 일단 이쪽에서는 그 녀석을 나중에 꽂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고 마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이제 스마트폰을 예를 들었고, 이 녀석을 배터리라고 하면은 이 스마트폰이 배터리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도킹할 수 있게끔 구조를 좀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여기에는 인터페이스가 사용돼야 한다는 거고요. 그 인터페이스에서는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그 개체가 또는 그 부품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의하는 거고, 그 정의하는 녀석을 자바에서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현한 쪽으로 어떻게 구현하게 할 것이며, 그것을 이쪽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일단 A라는 녀석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존에는 얘를 직접 썼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 부품을 결합하듯이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고요. 이쪽에서는 또 이 녀석을 구현하는 그 표현식이 있어야겠고요. 내가 얘를 구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쪽에서는 얘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이 결합될 수 있는 자료형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가 그런 자료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페이스가 맞아 떨어지면은 그 나중에 부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결합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결합 형식으로. 이 인터페이스 재밌는 거는 그 어떤 그 추상 클래스와는 달리 그 녀석이 갖고 있는 구조, 데이터 구조라든지 그 씨앗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족보 계열은 관심이 없고요. 그 기능적인 것만 구현했다면 그 C가 어떻든 그 족보가 어떻든 상관없이 기능만 구현되면 그것을 바꿔 끼우거나 꽂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자가 달라도 기능만 맞으면 꽂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씨앗과 얘가 갖고 있는 씨앗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꽂으면 돌아간다. 그럼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게 되면은 다양한 형질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만들었던 코드 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난번에 만들었던 코드인데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죠. 여기 A라는 녀석이 B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냐면은, 일단 사용하는 쪽에서 보면요, B라는 녀석을 볼 수가 없어요. A라는 녀석을 생성했을 뿐인데 A라는 녀석이 필요한 구조를 알아서 자기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일체형의 이 A 클래스가 그 어떤 부품을 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꿔 끼는 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B라는 녀석을 바꾸려고 하면은 A라는 녀석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A라는 녀석은 B를 사용하기 위해서 A가 태어날 때, A가 유해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 B를 만들게 되어 있고, 또 B라는 녀석은 언제까지 생존하냐면은 A가 갖고 있는 이 변수가 사라질 때까지, 참조 변수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A라는 녀석이 객체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 참조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B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A와 B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녀석은 결합력이 강한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일단 B란 녀석이 없어야 됩니다. 이 B가 없다라고 하면은 A는 지금 반쪽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빨간 줄이 거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B를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주석 쳐야 되겠네요. 만들 수 없으니까, B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B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녀석을 위한 다른 클래스 가져올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A가 쓸 수 있는 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태어나겠지만 그 녀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앞으로 태어날 녀석을 참조할 수 있는 그 개체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 자료형이 있어야겠죠. 예, 그래요.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런 기능을 책임질 수 있고 이 기능을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자료형이 필요한데, 현재는 구현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자료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녀석을 제가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은 그냥 X에 맞춰서 X라고 고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인터페이스를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 처리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비유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그 배터리가 없다고 해서 이제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 한 녀석을 꽂을 수 있도록 하는 약속만 정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 인터페이스라는 녀석이 바로 그 약속을 위한 녀석으로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이 지금 현재 널이에요. 참조할 수 있는 녀석이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터를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스라는 데 가서 게터 세터 만드는 그런 쪽에 가서, 여기서 게터는 필요 없고 세터 하나만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은 세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세터가 이제 그 배터리를 꽂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봐야겠죠. 빨간 줄인데 일단 약속이라도 정해 놓는 거예요. 마우스 갖다 대고 여기 보시면은 인터페이스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옵션이 있잖아요. 자, 요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페이스라고 한 녀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만들어 주는데, 요거 오른쪽에 좀 갖다 대고 여기에서 얘가 책임질 것은 뭐냐면은, 일단 이 토탈한 녀석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 개체를 참조하는 그런 약속만 정의하는 거예요. 이때 이 키워드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클래스 정의할 때는 클래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가 약속하게 되는 그런 함수 목록을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 안에다 쓸 때는 퍼블릭 쓰고 그 다음에 바람 타입이 인트면은 인트 토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괄호 블럭이 들어가는데,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게 아니죠. 약속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구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에 대한 목록을 여기다가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뭐 데이터를 서비스하거나 뭐 이걸 숨기거나 하는 그런 캡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보호 모드가 들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약속을 정의하는 그런 명단에다가 무슨 퍼블릭, 뭐 프라이빗, 이거는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또는 구현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캡슐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인터페이스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구현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인티저 x 이런 그 속성을 정의한다고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보호 모드도 쓰지 않고 함수란 녀석의 구현 블럭도 만들지 않으며 어떠한 속성이나 이런 것도 절대 정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 인터페이스를 마치 일반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듯이 변수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팅할 때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다만 인터페이스라는 녀석은 구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B를 생성하듯이 X라는 녀석을 생성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객체에서의 생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안쪽에 있는 데이터 객체를 생성하는 건데,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있는 녀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터페이스라는 녀석을 가지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참조라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참조? 이 인터페이스가 정의하고 있는, 또 약속하고 있는 이거를 구현한 객체라면 무조건 참조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이 함수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라면 무조건 그 녀석만 참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참조를 해서 그 객체가 구현하고 있는 토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A라는 객체를 마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X라는 인터페이스를 유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X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를 여기다 세팅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B는 이제 실제로 나중에 만들었다고 합시다. 다시 살려놓을게요. 자, 아까는 이제 사라졌었는데 다시 살았네요. 그러면은 이제 A라는 녀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A라는 녀석은 지금 토탈을 호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토탈한 녀석을 서비스하고 있는 이 녀석은 인터페이스 변수예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참조하고 있는 어떤 객체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A라는 녀석을 통해서 프린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null pointer exception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a.java에서 14번째 라인에서 null pointer 발생할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ull 포인터 exception이 발생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B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B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B를 아까처럼 이 안쪽에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A가 만들어질 때 B가 없었으니까. 알겠죠? B가 없는 상태였고 이제 B가 만들어졌으니 이쪽에서는 A가 만들어지고 B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B를 쓸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A와 B를 다 쓸 수 있는 상태에서 B를 여기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핸드폰과 또 스마트폰과 배터리를 두 개 다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 A점 찍어서 set B, set X겠죠? 이제 B를 대입한 다음에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X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고 분명히 토탈도 구현했는데 이게 지금 빨간 줄이 거져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니까 오류 메시지가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set X A 타입의 A 클래스죠. A 클래스 안에 set X 메서드는 이게 아규먼트 전달되고 있는데 B라는 자료형에 알맞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B라는 자료형에는 이게 자료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B는 분명히 토탈을 구현하고 있지만 약속을 구현했다는 말을 어디에도 쓰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B라는 녀석이 나 X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약속의 의미를 구현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다 구문에다가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나 X라는 인터페이스가 또는 X라는 약속이 이제 부탁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B에다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다가 implement라는 것과 그 다음에 X를 써야 돼요. 나 X 구현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림으로 따지면은 요게 X가 되고요. 나 X 구현한 객체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빠져버리면 도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저장을 하니까 아까 에러가 있었는데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와, 토탈 이제 30 제대로 됐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A란 녀석이 B란 녀석과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결합을 하고 있죠. 결합이 아까는 여기에서 자기가 직접 그 녀석을 만들어서 밖에선 알 수 없는 일체형으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결합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합이 인터페이스만 구현하고 있는 객체라면은 누구나 다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결합력이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인터페이스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A라고 한 녀석이 B 없이도 마감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A라는 녀석은 B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꼭 B만 써야 될 게 아니에요. X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면 그 어떤 개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B보다 좀 더 성능이 개선된 녀석을 만들었거나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방식이 달라져서 새로운 클래스인 C를 만들었어요. C. 그럼 B 클래스를 C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소스 코드를 열어가지고 B 대신 C를 바꾸면 되는데 이 코드를 소스 코드 없이 또는 소스 코드 수정하지 않고 B란 녀석에다가 C가 추가됐으니까 이 추가된 C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소스 코드 없이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새로운 클래스를 이제 추가했을 경우에 새로운 클래스로 기존의 코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